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의 이해라는 큰 주제 아래 알기 쉬운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신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40쪽부터 45쪽까지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지식재산권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지식재산권의 다양한 종류와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 신지식재산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표법에 의해 트레이드 드레스가 보호받거나 저작권법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캐릭터의 상품화권이 보호받기도 합니다. 또한 특허법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으며 식물신품종 보호법이나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처럼 새로운 법령들이 제정되어 보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신지식재산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보호될까요? 신지식재산은 기본적으로 기존 지식재산권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기존 법령을 정비하거나 아예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보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지식재산이란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기존 지식재산법으로는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존 법령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이러한 신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그리고 정보재산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지식재산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중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부분은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고리즘은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로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또 다른 보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을 C 언어, 파이썬, 베이직, 코볼, 포트란 등과 같은 컴퓨터 언어로 표현한 것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알고리즘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한 것이 표현에 해당하며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트레이드 드레스입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소재, 도형, 설계, 표장의 위치뿐만 아니라 특정한 판매 기법 등과 같은 특징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트레이드 드레스는 어떻게 보호될까요?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표와 유사한 측면을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상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보호 방법으로는 부정 경쟁 행위로서의 금지가 있으며 디자인으로서 추가적인 보호도 가능합니다. 상표로 등록된 트레이드 드레스 또는 입체적 형상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자체로는 신발의 독특한 형태가 등록번호 제40-100 138,531호로 신발에 지정되어 상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일부로서 우산대나 지팡이의 특정 형태가 등록번호 제45-6만 116호로 상표 등록되어 보호됩니다. 이어서 상표로 등록된 트레이드 드레스 또는 입체적 형상의 추가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상품의 용기로는 향수나 화장품 용기의 독특한 디자인이 등록번호 제40-130 302,518호로 상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포장으로 초콜릿 포장의 특정한 형태가 등록번호 제40-100 402,552호로 지정되어 보호됩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의 트레이드 드레스도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화장품 소매업 매장의 외부 공간 디자인은 등록번호 제40-100 434,709호로 상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 서비스업의 내부 공간 디자인도 등록번호 제40-100 732,692호로 상표로 보호받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건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 또는
입체적 형상도 보호받습니다. 항공운송업에서 사용되는 특정 물건은 등록번호 제41-188,813호로 상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커스 공연업에서 사용되는 물건의 일부 역시 등록번호 제40-1415797호로 보호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트레이드 드레스가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캐릭터의 상품화권입니다. 캐릭터의 상품화권이란 캐릭터를 문구류, 의류, 액세서리, 식품, 포장용품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하여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품화권을 주로 상표권, 디자인권 등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 방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의 캐릭터 상품화를 금지하거나 저작 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등록 디자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형상과 모양을 가진 동물형 왕구가 등록번호 제30-753667호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과 이동통신기기 역시 각각 등록번호 제30-95138-7호와 제30-88006호로 디자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캐릭터의 시각적인 요소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캐릭터에 대한 등록 상표 예시입니다. 스마트폰용 충전기, 이동전화기용 케이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지정 상품에 대해 특정 표장이 등록번호 제40-1052711호로 보호받습니다. 학용품, 종이재 상자, 달력 등에도 또 다른 표장이 등록번호 제40-1052718호로 상표 보호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용품, 게임용품 등에는 등록번호 제40-107만호의 표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캐릭터는 다양한 상품군에서 상표로 등록되어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의 발명이나 신규 식물의 육종 방법 또는 번식 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 신품종이 진보성과 같은 특허 요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제정하여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품종 명칭을 갖춘 신품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 제도와 신품종 보호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이어서 퍼블리시티권, 즉 더 라이트 오브 퍼블리셔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어서 다른 법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명확한 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입니다.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는 반도체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해 여러 회로 소자와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치 설계는 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어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대상이 아니며 신미성이 외관에 드러나지 않아 디자인권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예술 작품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는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반도체 집적 회로를 설계하는 데는 엄청난 지적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치 설계가 도용되지 않도록 제작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배치 설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 이외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신지식 재산 중 식물 신품종에 대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품종 육성가의 권리 보호 연구 동기 부여, 그리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배경 아래 2013년 식품 신품종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신품종의 예로는 1981년에 개발된 청양고추와 2021년의 오토엄 애호박 등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느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가 창작한 만화 영화 101마리 달마시안에 등장하는 달마시안 캐릭터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달마시안 캐릭터를 부착한 원단을 월트 디즈니사의 허락 없이 B에게 생산을 의뢰했습니다. B는 달마시안 캐릭터 원단을 제조하여 어에게 공급했고 어는 이 원단을 친구류 제작 판매업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질문 1-1입니다. 만약 달마시안 캐릭터가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월트 디즈니사는 캐릭터의 상품화와 관련하여 어떤 권리를 가질까요? 월트 디즈니사는 캐릭터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단의 제조와 친구류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질문 1-2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달마시안 캐릭터를 상품 원단, 친구류 등에 대해 상표권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원단에 부착된 캐릭터와 등록받은 캐릭터가 취하고 있는 포즈가 서로 다르면 상표가 비유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단에 부착된 달마시안 캐릭터가 상품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상표적 사용이 아니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질문 1-2입니다. 달마시안 캐릭터가 부착된 원단, 베개, 이불 등의 물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캐릭터가 사용될 모든 상품이나 물품에 대해 일일이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I가 생성한 음악이나 미술 작품은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AI가 생성한 작품을 무단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례에 대한 질문 2-1입니다. 지식재산은 전통적으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 인간에 의해 창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과 비교하여 AI 산업 및 기술 개발 촉진의 관점에서 AI가 생성한 작품을 보호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AI가 생성한 작품을 보호하는 데는 몇 가지 과제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I와 인간 창작자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AI 산업과 기술 개발의 관점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 2-2입니다. 만약 AI가 생성한 작품을 보호한다면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보호 이외에 프로그래머에게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권리를 귀속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권리를 프로그래머에게 귀속하여 보호할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AI 프로그램 자체와 AI가 생성한 결과물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창작 기여도, 공동 창작의 개념, 경제적 보상 여부, 프로그래머의 법적 독점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알기 쉬운 신지식 재산권 단원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